안녕하세요 여러분, 나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일상생활에서 이것만 바꿔도 유지어터나 이제 다이어트 때 정말 좋은 생활습관 딱 5가지를 알려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거 뭘까요? 바로 물 많이 마셔주는 거. 이게 정말 쉬우면서도 또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. 저도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운동을 시작하고 생활습관이 좀 바뀌고 난 다음부터 물을 의식적으로 좀 많이 마셔주기 시작했는데요. 제 일상생활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보통 아침에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요.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. 저는 찬물을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여름에도 따뜻한 커피나 음료만 마실 정도로 저는 원래 좀 미지근하거나 엄청 뜨거운 음료수를 좋아하고 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공복에 운동을 하잖아요. 홈트를 하면서 거의 물을 아침에 일단 물을 한 잔 마시고 홈트를 하면 그거를 하나를 다 비워요. 그러면 거의 한 800ml 정도를 이미 아침에 마신 거예요. 밥을 먹기 전에 제가 항상 그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먹거든요.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또 물을 500ml에서 650ml 정도를 마셔요. 그러면 이미 오전에 1리터에서 1.5리터 정도의 물은 마신 거예요. 보통 다 미지근한 물이나 정수물로 마시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을 먹고 점심 그 사이에 또 물을 500ml 정도를 또 그 잔으로 더 마셔요. 그러니까 조금씩. 그러니까 저는 물이 좀 계속 먹어버릇해서 목이 자주 또 마르는 편이어서 그러면 이제 보통 점심때까지 한 2리터 정도는 그냥 마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후에 점심 먹을 때도 마시고 점심 먹고 저녁 전 그 중간에 또 650ml 잔으로 한 번을 더 먹습니다. 그러면 한 2.5리터, 3리터 좀 안 되게 마셨겠네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을 먹고 밤에 자기 전에, 그러니까 바로 자기 전은 아니고 저녁을 먹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보통 그 시간에 편집을 많이 하거든요. 그때 이제 물을 좀 작은 잔에, 그때는 한 450ml 정도 되는 잔에 또 한 잔을 마셔요.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3리터 정도를 마시고 여행을 가거나 외출이 있을 때는 그렇게 챙겨 마시기가 어려워서 근데 그때는 보통 이제 식당에서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저는 정수물을 잘 못 마시고 찬물을 안 먹기 때문에 텀블러에 그냥 따뜻한 물을 좀 담아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. 그렇게 물을 보통 2리터에서 3리터 정도는 꼭 챙겨서 마셔준다는 거. 그것만 하셔도 사실 입 터짐 방지가 된다라고 하는 공복감이 많이 사라져요. 아, 배고파 약간. 그래서 물 마시는 게 힘드신 분들은 배고프고 입이 심심하고 간식이 땡길 때 일단 좀 미지근한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셔보세요. 한두 잔. 그러면 약간 그런 입이 심심한 공복감이 많이 사라지실 거예요. 그래서 내 생활에서 내가 물을 많이 마시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물을 좀 그렇게 마셔주시고요. 너무 많이 마실 필요는 없어요. 뭐든지 과해서 좋은 건 없으니까 내 몸무게 대비해서 마셔주시면 되고 보통 그냥 한 1.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그냥 수시로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 한 잔 한 잔을 조금 나눠서 자주 조금 배고플 때 군것질 대신에 물을 좀 마셔주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참 좋고요. 두 번째로는 식사 시간을 정해두고 밥을 먹는 거. 그러니까 아침, 점심, 저녁을 먹는데 아무 때나 막 드시지 마시고요. 내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. 남이 먹는, 그 사람들이 먹는 뭐 식사 시간은 사실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. 보통 아침을 남들은 뭐 7시에서 8시 사이에 먹고 점심을 뭐 12시에 먹고 저녁을 퇴근하고 하니까 뭐 7시에 먹고 이런 걸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. 내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으니까.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잠을 되게 일찍 자요. 예전부터 야행성이 아니어서 보통 9시 반에서 10시 정도 되면 잠을 자기 때문에 그리고 일찍 일어나잖아요. 그래서 제 생활 패턴을 빗대어 보자면 약속이 있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 혼자 보통 생활 패턴은 아침에 보통 이제 5시 반,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등원을 시켜놓고 그리고 집에 와서 뭘 이것저것 좀 많이 해요. 저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요. 그래서 운동 후에 바로 단백질 쉐이크나 뭐 탄수화물을 챙겨 먹은 적이 없어요. 그렇게 하지 않아요. 옛날에 이전에 헬스장을 새벽에 6시까지 가서 기구 운동을 그렇게 근력 운동을 할 때에도 집에 와서 바로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거나 한 적이 없어요. 저는 집에 와서 뭐 이것저것 하고 제 할 거 하고 청소해놓고 오히려 뭐 빨래하고 오히려 이런 걸 오전에 해요. 하고 보통 첫 끼를
배가 고파지는 게 10시에서 11시 사이는 돼야 좀 뭐 먹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때 밥을 먹어요. 그게 저는 아침이에요. 늦어질 때는 11시가 넘을 때도 있고 1시간 정도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그냥 제 할 거래요. 하다가 한 2시쯤 되면 또 배가 고파요. 그럼 그때는 2시에 또 너무 몸을 많이 먹어버리면 저녁을 먹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샐러드나 단백질 위주의 빵을 조금 더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뭐 요기하는 식으로 채워줘요. 단백질을 좀 챙겨주자 라는 식으로 먹고 이제 아이를 하원을 시켜야 돼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 배가 고파요. 점심을 그렇게 든든하게는 먹은 건 아니니까. 그러면 그때는 뭐 두유, 방울토마토 그냥 이런 거 과자를 먹을 때도 있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저는 보통 과자나 아이스크림은 후식으로 먹습니다. 간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점심을 먹고 과자나 아이스크림이 땡기면 그때 그냥 바로 먹어줘요. 그래서 저녁은 항상 늦게 먹어도 7시 전에는 먹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끝나죠?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. 왜냐면 제가 잠을 9시 반이면 자기 때문에 2시간, 2시간 반, 3시간 후에 잠을 자니까 뭘 먹으면 엄청 부대껴요. 밤에 자면서. 그래서 뭘 또 먹지는 않습니다. 그게 제 생활 패턴이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날 또 10시, 11시에 먹으니까 뭐 제가 의도를 하든 안 했든 공복이 보통 평소에 한 15시간 이상, 15시간, 16시간 이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공복을 가져야지 간헐적 단식을 해야지 라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돼서 배가 고프고 이때까지 먹어야 내가 잠을 좀 편하게 자고 하니까 습관이 였을 뿐이에요. 나에게 맞는 식사 시간을 좀 정해놓고 일정하게 그 패턴에 맞춰서 식사를 해주시면 몸이 어차피 이쯤 되면 밥이 들어올 거니까 얘는 뭘 먹을 거니까 내가 아까 먹었던 걸 굳이 저장해두지 말자라고 몸이 그렇게 저절로 좀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평소에 좀 식사 시간을 어느 정도 내 패턴에 맞게 일반적인 식사 시간을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. 내가 좀 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식사 시간을 정해두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먹는 거에 제약을 두지 마세요. 뭐 이런 거 먹지 말아야지 저런 거 먹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데도 음료수 단 건 너무 먹지 말자 뭐 과자는 너무 먹지 말자 이렇게 너무 정해두실 필요는 없고 그때 좋아하는 걸 드셔주시되 대신에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는 최대한 챙겨주시고 이제 간식이나 이런 걸 드셔주시고 항상 적당량을 드셔주시면 돼요. 뭐든지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골고루 잘 먹되 적당량으로 너무 과식하지 않는 선에서 드셔주시는 거 가장 쉽지만 또 잘 안 하시는 거 활동량을 좀 늘려주세요. 운동을 뭐 꼭 헬스든 필라테스든 이런 거 하면 좋지만 그걸 매일매일 우리가 하기는 어려우면 되도록이면 걸을 수 있으면 좀 걷고 계단으로 다닐 수 있는 건 계단으로도 좀 다녀주고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홈트레이닝도 하지만 헬스를 하기도 했었고 아이를 등원시키는 것도 날씨가 좋을 때는 걸어서 데려다주고 걸어서 데리고 오고요. 점심 먹고 딱히 오늘 할 게 없네 싶을 때는 나가서 걸어요.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.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걷는 거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그냥 내가 늘려줄 수 있는 활동량을 많이 늘려주는 거 의식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 운동을 해야 돼 약간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 정도는 해줘도 되겠다 싶을 만큼 일상 시간에 많이 좀 걸어주시는 거 잘 자는 거 정말 잠이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. 잠을 최소한 7시간은 자주셔야 돼요. 자는 시간이 아까우면 안 돼요. 자는 동안 몸이 회복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잠이 부족하면 몸이 힘들고 오히려 체중이 불어요. 이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셔주는 것. 물 먹는 양을 좀 늘려주시고 먹는 시간을 좀 정해둬서 우리 몸이 얘 밥 언제 주지? 왜 밥 안 주지? 먹을 걸 좀 저장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굳이 저장하지 않아도 얘는 어차피 먹을 거야 라는 걸 좀 알려주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좀 많이 늘려주시는 거 뭐 운동을 꼭 해야 돼 이런 거라기보다는 활동량을 조금 많이 늘려서 움직여주시는 거 그리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 너무 종류를 제한을 해두시고 나 이건 먹지 말아야겠다 이건 안 해야겠다 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편하게 먹되 적당히 먹어주시는 거 적당량 그게 가장 중요해요. 다이어트 할 때도 나 오늘부터 무조건 이것만 먹고 이만큼만 먹어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먹는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. 그렇게 좀 바꿔주시는 거 잠을 많이 주무시는 거 야식 먹지 말고 그 시간에 주무세요. 잠을 늦게 자니까 야식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.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배가 고픈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야식 먹지 말고 잠을 좀 일찍 주무시고 조금 일찍 일어나면 또 그만큼
새벽이 좋은 게 많아요, 우리가.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좀 해주시는 거, 그렇게만 생활 습관을 바꿔주셔도, 제가 보통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굳이 내가 유지하지 않으려고 해도 뭐 어느 정도의 근육량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이런 건 다 유지가 잘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참 쉬운 건데도 못하는 거. 사실 비만이 많은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. 옛날은 한식 위주의 식사를 했었고, 간식이나 인스턴트라는 게 많이 없었고, 거의 없었고, 지금처럼 편하지 않았죠. 걸어가는 일이 많았고, 농사도 했었고, 몸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, 거의 움직이지 않고, 웬만해서는 자전거든 킥보드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동수단이 너무 편해졌으니까 그만큼 활동량이 많이 줄었고, 먹는 건 한식 아니고 인스턴트, 간편식 이런 걸 많이 먹고,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비만이 많아지는 현대사회가 된 거예요. 너무 당연한 거예요. 돈을 써서 먹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살이 찐 거를 또 막 다이어트약, 식욕 억제제 이런 걸로 또 돈을 들여서 뺀다는 건 장기적인 내 삶을 봤을 때 너무 좋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생활 패턴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둘씩 조금 내가 노력을 해서 바꿔나가면서 굉장히 길게 좀 기간을 보고 다이어트를 하셨으면, 또 생활을 하셨으면,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.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보통 언제 드세요? 어떻게 드세요? 뭘 하세요?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, 그 사람이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패턴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. 저는 주부잖아요. 제 아이들에 맞춰서 제 일상이 바뀌는 거고, 근데 또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분들이 제 패턴을 따라 하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.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패턴 안에서 좋은 습관들을 조금 늘려나가는 거죠. 물도 마시고, 밥 먹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면 밥 먹는 시간도 좀 일정하게 내 패턴에 맞춰서, 남들이 12시에서 뭐 1시 사이에 밥을 먹으니까 나도 그때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난 그때 밥 먹기 힘든데 그때 점심 안 드셔도 돼요. 그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먹을 수 있는 시간에, 단지 새끼는 내 몸한테 나 너 밥 줄 거야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거예요. 밥을 먹을 때는 되도록 좀 여유롭게 내가 먹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많이 씹어서, 그래야 포만감이 있으니까 과식을 하지 않아요.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좀 걸어서 움직여주고, 버스를 한두 정거장만 조금 일찍 내려서 조금 더 걸어주고, 그렇게 그냥 걸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고. 저는 예전에 술 마시면 걸어서 집에 갈 정도로 걷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. 지금도 하루에 막 10,000보에서 20,000보는 그냥 걸어요. 그게 운동인 사람이 아니에요. 생활인 사람이에요. 나 운동해야지 라고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걷고 움직이고 다녀요. 활동량을 늘려주시는 거. 평소에 너무 늦게 자서 잠이 부족하신 분들은 잠을 자는 시간을 좀 늘려주세요. 우리 몸이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몸을 회복하는 호르몬이 나와요. 그래서 그때는 좀 최대한 잠을 주무셔 주시면 야식을 안 먹으니까 또 다이어트가 자동적으로 되는, 또 몸이 좀 건강해지는. 그리고 야식을 안 먹고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면 몸이 진짜 가벼워요. 그거를 몇 번만 느껴보셔도 야식이 안 먹고 싶어지실 거예요.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습관 중에서 조금 건강한 습관을 한두 개 늘려나가는 거, 그것만으로도 내 몸과 또 앞으로의 나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, 특별하게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막 연구하지 마시고요. 그렇게 소소한 거,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들도 다 이런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이 많이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. 그래서 더 이상 찾아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로 조금 습관들을 바꿔주셔도 충분히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하루하루를 딱 몸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몸이 바뀌는 거를.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짧게 준비해봤습니다. 즐거운 하루,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 안녕.